지난 13일이 빈혈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세계 빈혈 인식의 날이었습니다. 대부분 빈혈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가벼운 증상으로 여기기가 쉽죠. 하지만 빈혈을 방치하면 심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의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지러워요. 쉬세요. 쉬면 빈혈이 나아집니까? 이제 어지러운 것이 빈혈이라면 다른 방안이 필요하겠지만 네. 피곤하고 체력성을 많이 해서 그러시면 쉬셔야죠. 빈혈이에요. 빈혈이세요? 근데 어릴 때부터 나 빈혈인가 싶을 정도의 어지럼증을 많이 느꼈거든요. 빈혈인가? 라고 느끼는 증상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얼굴이 창백해진다가 아닐까요? 저 아니네요. 네. 일단 창백함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백하다기보다 약간 누렇게 뜨는 겁니다. 그럼 맞은 것 네, 같기도 하고. 붓기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제 무기력해지고요. 아. 피로감이 느껴지고 결국은 이제 빈혈이라는 게 뭐 혈액 양이 부족하다라기보다 뭐 적혈구의 개수가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철분과 관련된 뭐 헤모글로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산소 이산화탄소의 어떤 전신 공급에 이제 기여하는데 사람은 두 군데로밖에 공급이 안 되죠. 기관지와 위장, 식도, 즉 음식물로 들어오거나 폐로 들어오거나 그 중에 절반인 폐로 들어오는 것은 다 산소를 목적으로 이제 호흡을 그렇죠.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전신으로 날려주는 역할,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트럭 물자 수송을 하는 역할을 적혈구가 하게 되는데 그 적혈구의 이제 어떤 양이나 아니면 어떤 이제 구성 성분이 부족해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기운도 없고 이제 피로감도 이제 늘어나고 그러면서 뭐 두근 심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결국은 여기저기서 나 물자 좀 줘 하고 막 아우성을 치면 엄청 많이 보내줘야 되잖아요. 네. 열심히 보내긴 하는데 10톤 트럭에 1톤밖에 안 실어서 보내면 그냥 트럭을 뭐 수백 대 수천 대 2배 3배 계속 늘려야 되겠죠. 교통 체증도 일어나고 막 그런 상황이 그렇죠. 발생할 텐데 네. 그런 것의 물류센터의 중심이 심장입니다. 심장이 가장 이제 큰 부담을 갖게 되고 뭐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머리가 멍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기면증, 잠이 막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쉬어라 이거죠. 이제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뭐 기면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등등의 굉장히 많은 증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왜 보통 우리가 빈혈이라고 하면 어지러하면서 이렇게 핑 도는 그런 증상을 왜 떠올리게 됐을까요? 그렇죠. 이제 뇌세포의 산소, 그러니까 전신에 나타나는 증상은 기본은 산소입니다. 산소를 많이 소모하게 되는데 이제 물론 산소라는 것은 몸에 도움을 준다기보다 몸에서 사용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산소 이렇게 얘기하고 산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든 생체나 주변 조직은 산소를 만나면 그 산소의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산소를 활용함으로써 이제 대사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데 특히 뇌가 이제 필요한 만큼의 산소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대표적으로 어지럼증이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빈혈이 올 수가 있을까요? 원인. 빈혈의 종류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철결핍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철분이 부족한. 네, 철분이 부족한 거죠. 근데 철분이 부족한 것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려서 또는 이제 임신부가 많이 철분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거나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근육도 만들고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많이 공급을 해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는 이제 철결핍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안 먹어서 다이어트라든지 그렇죠. 불규칙한 잘못된 식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철결핍이 다른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겠지만 이제 출혈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위에서 자궁에서 기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출혈이 발생한다든지 등 이렇게 3가지 정도에서 철분을 잃게 되면 이제 철결핍이 오면서 빈혈이 발생하죠. 빈혈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주변에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혈압인 분들한테 빈혈이 생기는 거 아니야? 고혈압은 빈혈 없지 않아? 이런 질문을 하시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성 빈혈의 상당수는
당뇨, 고혈압 이런 것에 의한 후유증으로 발생하고 암 후유증 이런 거로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지럼증 중에 기립성 저혈압이 그쵸. 있습니다. 네. 네, 그것과 빈혈을 혼동하는 거죠. 이것은 혈액의 압력, 전신으로 뿜어준 압력이 부족해서 내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혈액이 미쳐 종아리 하체에서 위로 못 따라오니까 오는 압력의 문제는 기립성 저혈압. 그것도 똑같이 어지럽잖아요. 그런데 이제 빈혈에 의한 부분은 장시간에 걸쳐서 산소의 공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내 동작에 의해서 기립성 그 저혈압처럼 움직임에 의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물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혼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시간에 걸쳐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게 빈혈이라면 빈혈은 급성 빈혈은 없겠네요. 만성 빈혈만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혈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갑작스러운 빈혈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빈혈이라면 이석희 님이 질문 주셨어요. 선짓국을 많이 먹으면 빈혈에 도움이 될까요? 저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그 철분을 공급한다든지 이제 적혈구와 관련된 기능이 떨어질 때 제일 많이 권하는 음식이 간 종류 또는 이제 소고기도 붉은 살 소고기 등을 많이 권하거든요. 또 그걸 많이 먹고 검사를 하면 빈혈이 없는 환자분들 중에 그 일반인들 중에 검사를 하면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과다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예, 그런 식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죠. 특히 이제 선지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뭐 일본이나 이런 데도 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그렇죠. 이제 것인데 아마도 과거에 그런 철분을 공급하기 힘든 시절에 먹던 선조의 쓸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순대 간 같은 경우에는 익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생것은 오히려 이제 기생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먹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그 되는 건 아니지만 소고기도 구워 먹어도 충분히 이제 철분 공급이 됩니다. 그렇군요. 선짓국이 갑자기 또 오늘 점심 메뉴로 갑자기 또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빈혈 중에 악성 빈혈이라는 게 있던데요. 이게 일반 빈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흔한 이제 철결핍성 빈혈은 단지 이제 철분의 입출입,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든지 원인이 된다든지 하는 반면에 이제 악성 빈혈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뭐 재생불량성 빈혈처럼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뭐 엽산의 부족이라든지 뭐 B12 비타민 이런 것들의 부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예 생성 자체에 문제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예, 이제 실제로 뭐 백혈구든 그 혈소판이라든지 아니면 적혈구든 다 이제 조혈모 세포라는 이제 어떤 세포에서 골수나 이런 조직이 있는 데서 만들어내게 되는데 만들어질 때부터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악성 빈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해결이 가능한가요? 치료가 가능해요? 네, 됩니다. 되는데 이제 조금 갑론을박에 저희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한방적으로 하는 방법을 우선 설명을 드린다면 물론 장기간 필요합니다만 그 조혈모 세포의 어떤 성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사람의 몸은 계속 재생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7년만 지나면 그 사람의 몸은 7년 전에 가지고 있던 세포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오래 유지되는 것이 뼈나 신경은 7년 정도 지나면 다 교체가 되죠. 백혈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달 정도 되면 교체가 되고 오래 사는 백혈구도 한 2년 정도 살면 다 교체가 됩니다. 스킨도 마찬가지, 피부도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3주, 4주 지나면 각질층이 싹 교체가 되거든요. 적혈구도 대략 한 12주 정도 지나면 죄송합니다. 제가 12주인지 120일인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정도의 시간을 갖고 있다 보면 다 교체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체되는 과정 중에 조혈모 세포 자체도 좀 교체를 해주고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이제 기혈의 공급을 이제 충족시킨다면 실제로 이제 양방과 한방을 동시에 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재생불량성 기타 여러 가지 악성 빈혈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이제 장기적인 루틴이 존재하고요. 그것이 이제 저희 한방에서도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랜 시간이 있게 되면 그 경향성이 떨어지면서 의외로 쉽게 증상을 고치신 분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 편입니다.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나요, 한방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 골수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는
1번은 기의 순환을 촉진시켜야 됩니다. 빠른 기의 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촉진되는 거죠. 그럼 네. 일단 아직 그 재생비뇨성이 이제 그 치료가 되지 않더라도 컨디션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운동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시키면서 영양과 관련돼서 빈혈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해소하고 그러면서 비장 이제 그 심장, 이제 골수 등 그 저희가 그런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런 세포의 발육을 촉진시키는 약들이 있는데 이걸 장기간 복용시킵니다. 아, 한약.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깨끗한 세포로 바꿔줬을 때 한 2, 3년 정도 치료 기간을 지나면서 개선되는 사례들이 있죠. 이렇게 악성 빈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통해서 뭔가 재생을 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일반 빈혈 같은 경우에 나 빈혈이 있는 것 같아 철분이 부족해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자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의 신체가 재생이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낫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나는 빈혈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실제 빈혈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아. 어지럼증은 크게 이제 말초성과 이제 중추성 어지럼증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뇌 문제로 오는 어지럼증 등은 이제 중풍, 뭐 뇌출혈, 뇌종양 이런 거니까 흔하지 않고요. 네. 대부분은 말초성 어지럼증이라 해서 귀의 문제로 어지럽습니다. 아, 이명이나 뭐 이런 것. 그렇습니다. 이제 뭐 메니에르라든지 뭐 이석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반하는 뇌의 질환이 대부분이죠. 실제 빈혈로 어지러운 분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창백해진다든지 기운이 없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어지러움을 동반하지 않는 빈혈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남성 기준 수치, 여성 기준 수치가 1 정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수치 이상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생리라든지 이런 데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빈혈이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런 경우가 주로 치료 대상이 되는 거죠. 845 하나님이 건강검진 결과 빈혈이 나왔는데 그 다음 건강검진에서는 빈혈이 다 나았다고 나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라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내부에 일시적 출혈이 있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에. 예, 치출혈이라든지 이제 치질 같은 경우에 그렇죠. 뭐 또는 이제 위궤양 같은 것이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출혈이 있거나 또는 여성분이 생리 불순이 와서 일시적으로 생리량이 좀 많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사라질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음식을 조절하지 못해서 먹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식에서 그 빈혈에 좋은 철분이 거의 공급되지 않는 그런 식사 또는 음주라든지 또 철분이 많이 손실되는 것이 카페인 종류거든요. 그런 걸 다량 복용하신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커피 많이 드셨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식생활 개선 좀 하고 했더니 없어졌네 하시는 분들은 뭐 일과성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1646님께서 엄마가 빈혈인데 저희 딸도 빈혈입니다. 이거 유전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경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생리의 패턴이 또 많이 닮습니다. 그래서 여성인 경우에 많이 유지가 되고요. 저희가 빈혈 환자의 상당수는 여성인 것도 그 생리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리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자궁의 특징 또 이제 가장 여성 중에 문제가 많이 되는 거는 근종입니다. 근종 환자들 중에 보면은 그 빈혈이 장시간 유지되거든요. 위장성 출혈에 의한 것 또는 이제 근종에 의한 출혈이 장기간 유지됐을 때 그때 심장에 무리가 오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가벼운 빈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냥 하다 보면 그 대충 대응하시는 거죠. 그렇죠. 철분제 조금 먹다가 들어 또는 음식도 조금 챙겨 먹다가 이제는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근데 또 나와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대변이 까맣게 나오는 뭐 위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생리불순과 함께 생리불순의 원인이 근종으로 밝혀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라면은 내가 병원을 좀 찾아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보통은 내가 그냥 좀 어지럽다. 내가 철분이 좀 부족한가? 내가 지금 월경 중이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거든요. 특히 네. 여성분들은. 일시적으로 어지러운 것이 생리 기간에 국한돼 있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한 달 중에 대부분을 어지럽지 않고 창백함도 없다면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생리통처럼 이제 넘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빈혈을 발견했다면 그때마다 이제 철분제를 일시적으로 복용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반면 네. 검사를 했는데 철분의 부족이 나오지 않는다면 빈혈이 아닌 다른 증상에 의한 어지러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밀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정밀한 검사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지나요? 뭐 예. 일단 피 검사인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헤모그로빈 수치를 판단하고요. 괜찮다 헤모그로빈 수치가 그렇다면 빈혈은 일단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중추성 어지럼인 경우에는 MRI, CT, 엑스레이 등을 찍어서 뇌에 다른 생물이 있는지 이제 다른 조직이 종양으로 발견되는지 또는 출혈 부위가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뇌의 문제로 오는 말초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두위 변환, 머리를 움직이면서 방향 전환에 따라서 어지러운지 또 이제 물을 귀 속에 넣어가지고 어떤 압력의 변화, 온도의 변화를 통해서 귀에 뇌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판단하는 이비인후과적인 검사법들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빈혈이라 그러면 사실 일시적인 거, 뭐 가벼운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늘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심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네. 심장 질환에 어떻게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신에서 나 산소 좀 줘, 산소 좀 줘 하고 한다면 네. 내 뇌는 심장압, 혈액 좀 보내줘라고 명령을 하겠죠. 그럼 계속 펌핑을 합니다. 막 이제 마라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도 조금씩 해준 하루에 뭐 6km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하루에 20km씩 매일 뛴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커지겠죠. 이제 저희 실제로 마라톤 선수들이 심장이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맥박수도 뭐 60회 미만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맥박수가 100회, 120회씩 뛰면서 계속 일을 하면 심장 근육이 늘어납니다. 비대해지는 거죠. 심비대가 오는 경우도 많은데다가 그런 것이 자꾸 반복하다 보면 심부전, 심장이 이제 지치는 거죠. 힘들어서 자꾸 쉬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심장 기능성 장애를 동반하면서 이제 그 만성 심장 질환으로 이행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럼 내가 빈혈 증상이 있는데 호흡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심장 박동이 뭔가 좀 불규칙적이다. 뭐 이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사를 빠르게 받아봐야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빈혈이 오래됐을 때 그렇습니다. 요 뭐 작년 검사에 괜찮고 요번에 그랬는데 심장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문제를 또 봐야 되겠죠. 호흡의 폐의 호흡 기전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코로나나 이런 것의 후유증에 의한 뭐 호흡기 문제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시간에 걸쳐서 빈혈이 노출이 돼야 되고요. 그런 확진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심장의 어떤 부분이 이제 심계라고 합니다. 심계항진. 네. 박자를 빨리 뛴다든지 답답하다든지 그리고 얼굴이 샹백해지면서 기운이 없다든지 만성 피로감 잠이 자꾸 쏟아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세를 같이 동반하게 되는 거죠. 앞서 남자와 여자 중에는 여자가 빈혈을 더 많이 경험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의 빈혈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른과 아이를 비교해 봤을 때도 당연히 어른에게 빈혈이 더 많이 일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빈혈이 발생한다면 그건 좀 더 세심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빈혈은 원인이 네. 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빈혈이 올 수 있습니다. 왜요? 조금만 잘못하면 성장하기 때문에요. 이 경우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성장이 멈춘 성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특별한 질환이 있어서 빈혈이 오는 위험한 경우들이 있지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과정 중에 근육과 뼈를 많이 만들고 키가 쑥쑥쑥 커나가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방심해서 철분을 덜 공급하면 빈혈이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들 특히 이제 유아기 아이들인 경우에도 충분히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요. 임신부도 결국은 임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모의 어떤 부분도 존재하지만 안에 태아가 혈액을 요구하는데 그 태아기 때부터 12살까지의 어떤 성장이 촉진되는 시기에는 그 철분의 일시적 부족에 의한 빈혈이 자주 생깁니다. 그럼 그 부분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셔도 되겠네요. 그럼요. 네. 앞서 이제 선지국 많이 먹으면 빈혈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선지 말고도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간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또 가장 좋은 게 소고기죠. 소고기. 예, 그리고 계란 노린자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이 콩 종류 중에 뭐 또 노란 콩 계통의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겠고요. 병아리 콩 같은 거 좋아요.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예, 특히 이제 제일 좋은 건 눈에 톡 띄는 것은 고기입니다. 과거에는 고기가 먹기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요새는 붉은색 고기 중에 기름이 좀 마블링이 적은 거, 뭐 저기
허벅지 살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우둔 쌀이라든지 네. 이제 이런 살들은 가격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네. 빈혈이 있는 분들이 꾸준히 이렇게 장복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많이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문자창으로 소고기 비싼데요 했는데 우둔살 같은 건 저렴하기 때문에라고 네. 바로 아니 얘기해 주셔서 홍두깨살, 우둔살 외에도 돼지고기도 굉장히 빈혈에 좋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계란 노린자를 활용하시는 것도 또 나쁘지 않겠고요. 기왕이면 생고기를 먹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익힌 것도 괜찮아요? 사실 똑같아요. 생고기가 좀 낫죠. 아, 네, 그래서 원래 우둔살이 육사시미가 주로 우둔살을 그쵸, 그쵸.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뭉티기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저는 실제로 고기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 육사시미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둔살 드세요라고 직접 권해드립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빈혈 증상 겪으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은 어떤 때 병원을 좀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해야지 좀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 즐겨 드셔야 되는지 이런 얘기 해드렸고요. 너무 많이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시하면 안 된다. 오늘도 다시 한번 느꼈네요.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이만희 원장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